안녕하세요. 법무부운동관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정말 성매매 사건을 많이 다루면서 수많은 성공 사례가 있었지만 이거는 꽤 드문 사례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성매매 관련해서 혐의 없음이나 아니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더라도 보통은 이제 검찰 단계까지는 일단 넘어가서 경찰에서는 일단 무조건 송치를 해서 검찰 단계에서 이제 무혐의나 뭐 불기소 처분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경찰 단계에서부터 불송치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아예 송치 자체를 하지 않았던 사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꽤 이례적이면서도 매우 성공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그 업주들이 성매매 업주들이 쓰는 어플이 있다는 거지. 얘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제일 유명한 어플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페이커라고 해가지고 하는 어플도 있고 그게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그 성매매 업주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플이. 근데 결국 이게 원래는 이제 성매매 하는 그 단속하는 경찰관들 피하려고 만든 어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주들 사이에서 공유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발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핸드폰 번호가 나온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의 핸드폰 번호가 나왔는데 그래서 성매매 한 거 아니냐? 라고 의심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것까지 다 했냐? 그 당시에 이제 나의 동선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소명을 했고 심지어 핸드폰 포렌식도 하고 그 당시에 물론 이제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보관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기지국 이제 발신 기지국 해가지고 그 당시 정말 그 성매매 업소 근처에서 뭐 통화 기록이라든지 뭐 이렇게 통신 기록이 있는지 그런 기지국까지 영장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까지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불송치가 된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어플에 그냥 뭐 번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번호랑 이제 뭐 이 손님은 누구누구 매니저를 찾는다 라는 그런 약간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가 돼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조사를까지 받게 된 건데 근데 다행히 포렌식에서 보통 이제 그 성매매 업소 예약을 하려면 문자나 이런 걸로 이제 문자나 전화로 이제 그 업소에 뭐 누구 몇 시에 예약되나요? 뭐 이런 문자들이 남잖아요. 그날 예약하는 날은. 근데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아무도 삭제도 안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자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바이죠, 일종의. 알리바이를 입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렌식 과정도 제가 다 참관을 해서 다 선별 과정까지 제가 다 옆에 있었는데 이 과정이 정말 이 혐의가 이제 있다고 인정되는 거기 이제 어플에 남아있는 날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몇 월 며칠 이런 거 쭉 다 해가지고 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서 며칠차 찍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통화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자 내역까지 다 훑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혐의가 없다는 걸 입증을 해가지고 불송치가 났는데 사실 이분도 처음에는 변호사님 제가 그냥 이거 뭔가 인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거 어떻게 하죠? 막 엄청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하다가 제가 딱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가보자. 포렌식은 완벽하지 않고 포렌식에서 결과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저희 승부수가 먹힌 거죠. 그리고 베이커라든지 그런 업주들이 사용하는 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명히 이 엉뚱한 날짜를 이제 거기는 이제 갔다고 기록이 돼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금 공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결과가 정말 잘 나온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해서 항상 이거 그냥 성매매 인정하고 기소유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아니면 별거 아닌데 그냥 기소유예 받고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정말 성매매 전과조차도 남지 않아도 되는 남으면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절대 이게 그냥 무조건 다 인정하고 뭐 기소유예 받는다, 이거는 사실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 생각하고, 심지어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안 나오는 경우 요즘 너무 많습니다. 예, 인정하는데도 막 벌금 나오고, 막 인정 다 하고 초범인데도 벌금 300만 원씩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성매매 사건에서 절대, 예, 무조건 자백하는 게 절대 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사건, 성매매 사건이라 하더라도 요런 사건이 터졌을 때, 아, 이거 큰일 났다 싶거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으실 때는 항상 이 전문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매매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으시다 보면은 그냥 인정하면 기소유예인데 인정하고 가시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쉽게 하는 이제 곳을 찾기보다는 진짜 깊이 있고 정말 사례가 많고 성공적인 사례도 많은 그런, 그리고 내 사건에 정말 집중해서 해줄 것 같은 그런 변호사님을 꼭 찾으셔서 함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